제 주변을 기준으로 식당 창업하고 80%가 결국 가게를 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오늘은 퇴사하고 식당 했다가 인생도 퇴사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식당은 창업이 너무 쉽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수가 144만 개, 그리고 또 매년 16만 개씩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후인 2014년에는 80만 개가 늘어서 224만 개가 되어야 되는데 2014년엔 여전히 142만 개가 있었는데 결국 또 82만 개가 폐점을 한 거예요. 제가 문과라 숫자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새로운 가게가 80만 개가 생겼는데 같은 기간에 망한 가게가 82만 개라는 거예요. 그 망한 가게들은 어떤 가게들일까요? 제 주변을 기준으로 식당 창업하고 80%가 결국 가게를 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미국에서는 식당 하나를 여는데 이래저래 행정 처리까지 해서 1,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막말로 한두 달에도 창업이 되죠. 신고도 빨리 되고 프랜차이즈에 돈만 내면 메뉴, 간판, 인테리어 모든 걸 다 처리해줘요. 근데 2년은 못 버티는 가게가 정확히는 84%라고 해요. 너무 쉽다고 혹시 어디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식당을 봤다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안 되는 가게에 들러봐도 정말 맛있어서 너무 놀라는 곳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단순히 맛으로만 승부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음식점 수가 너무 많다. OECD 국가 중에, 근데 이런 말 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건 맨날 1등이지. 아무튼 OECD 국가 중에 인구수 대비 한국에 식당이 제일 많대요. 일본도 많은데 일본의 3배, 4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한국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유행에 민감하긴 하죠. 내가 유행을 안 타는 미남이긴 해. 이 뭔 개소리야! 음식점에서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대왕 카스테라나 스몰비어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되겠네요. 프랜차이즈 수명 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3년으로 봐요. 그만큼 오래가는 프랜차이즈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초반에 손실 좀 보다가 이제 좀 벌만하면 프랜차이즈가 사라지는 겁니다. 식당 경영 능력보다 프랜차이즈에서 챙겨주는 것이 많았던 분들한테는 치명타가 되겠죠. 네 번째, 식당은 복잡한 사업이다. 그런데 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맛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럴 거면 누가 먹어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맛있어야 돼요. 재방문하고 포장해 가고 사람 데리고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인들이 개업식에 와서 맛없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다 자기 게 제일 맛있대. 단순히 맛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입지 선정, 자금 조달, 인테리어, 상품 기획, 구매, 원가 관리, 제조 관리, 채용, 인사 관리, 마케팅, 경영학의 모든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 등 감염병, 경쟁점 오픈 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벌었다가도 단숨에 엄청 까먹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매출은 높아 보여도 대부분의 이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죠. 자, 정리. 커피를 좋아하면 집에서 내려 먹어요. 요리를 좋아하면 집에서 좀 해 먹어요. 좋아하는 거랑 사업으로 해서 돈 버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인테리어 업자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왕손